역대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한복판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활개치던 회의장이 한국의 신의 한 수 앞에 모두 초토화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값싼 노동이라 조롱받던 기억은 사라지고 한국의 뚝심이 사막 한복판에서 서구 열강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전의 날 당일 사우디 대표가 물어본 마지막 질문. 왜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순간 스크린에 띄워진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그날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중동 지역 전력 프로젝트를 맡아온 이준호 팀장입니다. 2025년 9월 1일, 저는 사우디 리야드 외곽에 있는 한 호텔 창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모래 언덕은 금빛 파도처럼 부드럽게 넘실거렸습니다. 제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수십 년 전, 바로 이 땅에서 땀 흘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오더군요. 그 시절의 공기는 어땠을까? 아버지는 이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상념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모래바람을 등지고 서서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고된 노동 속에서 피어난 것이었겠지요.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을 껴안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제게 주어진 이 과업의 무게가 새삼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1970년대 이 낯선 땅에 희망을 심기 위해 청춘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얀부와 주베일의 건설 현장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는 아버지와 동료들에게 큰 용기가 되어주었다고 하더군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낡은 유조선으로 막아내어 항만을 건설했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당시 한국인의 뚝심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런 신화 속에서도 현장의 외국인 감독관들은 한국인을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했었습니다. 설계와 계약 같은 핵심 업무는 언제나 서양 기업들의 몫이었다는 아버지의 씁쓸한 회상이 떠오릅니다. 사진 뒷면에 써놓은 나는 기꺼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겠다 라는 아버지의 각오에는 그런 시대적 한계와 개인의 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력 프로젝트 수주팀의 일원으로서 아버지가 끝맺지 못한 문장을 제 방식으로 완성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마침 울리는 업무용 메신저 알림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내일의 최종 제안서 확정을 알리는 메시지에 저는 짧지만 힘주어 답신을 보냈고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의 공기는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마감 시한을 앞두고 팀원 모두가 마지막 숫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저는 발전소의 핵심인 복합 사이클 열효율 과정을 몇 번이고 다시 검토했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거대한 프로젝트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도면과 기술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가더군요. 동료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누구 하나 집중력을 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팀이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금융 담당 최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금리 스프레드와 커버리지 비율에서 더 나은 조건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제안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수치만을 나열하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험 분담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에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 항목을 특별히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잠시 후 사우디 측 프로젝트 매니저인 사라 알파이즈가 일정표를 들고 조용히 다가오더군요. 그녀는 현지 조달 비율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겠냐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협력 EPC 업체와 운영 정비 패키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현지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흘린 땀이 이 땅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는 이런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미국 지휘팀의 얼굴에는 특유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우리 팀을 가볍게 훑어보며 지나갔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번 수준은 쉽겠다 라는 이야기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전 설비 기업다운 여유로운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회의장 반대편에서는 독일 지멘스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과 예지정비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는 듯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팀이 거대한 타임라인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함과 경험이 한눈에 느껴지는 장면이었네요. 경쟁사들은 모두 자사의 빛나는 실적을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표준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기세에 잠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쟁사들의 강점인 기기 신뢰성, 예지정비 기술, 그리고 풍부한 운영 경험을 냉정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만이 가진 차별점을 다시 한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금 조달 능력과 현지화 교육, 그리고 한국 특유의 끈끈한 운영 문화를 하나로 묶은 통합 패키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킹파드 로드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회의실에는 우리 팀만이 남아 불을 밝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리야드의 야경이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제안서 속 숫자들은 칼날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자꾸만 종이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최 부장이 다가와 금리 변동 리스크를 해지할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통찰력 덕분에 저는 PF에 참여할 은행 리스트를 더욱 안정적인 구조로 재배치할 수 있었죠.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사라 역시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현지 여성 엔지니어들을 위한 전문 교육 트랙을 신설하자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인력 계획 슬라이드에 반영했습니다. 새벽 1시, 피곤에 지친 눈으로 서류 가방 속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빨리빨리만으론 못 짓는다. 믿음이 있어야 짓는다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좌측 하단에 아주 작게 새겨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사우디 측에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발표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밝히는 약속입니다라는 저의 첫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준비한 자료들을 차분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기술 파트에서는 복합 사이클 공법을 통한 공기 단축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했죠. 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심사위원석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곧바로 날아왔습니다. 유지보수 인력의 현지 조달 비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현지 인력 60% 이상 채용 계획과 세 곳의 현지 대학과 연계한 산학 협력 트랙을 제시했습니다. 제 대답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질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의 리스크 분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기에 최 부장이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설정한 커버리지 비율과 부채 상환 개수 가이드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며 심사위원들을 설득했죠. 저는 그의 설명에 덧붙여 단계별 자금 인출 및 상환 구조를 시각 자료로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준비에 더 이상의 질문은 나오지 않더군요. 발표가 모두 끝나자 회의장을 가득 채운 것은 박수 소리가 아닌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라선 기분이었죠. 이제 결과는 오직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점심시간, 저희는 나흘 모레 한적한 카페에 모여 숨을 골랐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그때 사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운영 정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에 팀원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작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경쟁사의 AI 시스템과 우리 제안의 연동 가능성,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죠.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 팀의 저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제안의 핵심 강점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합입니다. 자금 조달과 인력 양성, 그리고 운영.
문화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패키지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무기라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기술력의 차이로 뒤로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바로 그때 본사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지 보증기관과의 협의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오후 회의는 사우디 측의 예상치 못한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기자재 조달 비율을 추가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제안서는 또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정과 품질, 그리고 비용이라는 세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죠. 팀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안전 설비만큼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되 그 외의 비핵심 자재들은 현지 조달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분명 어려운 길이었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협력사가 우리의 조정안에 난색을 표하며 일정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즉시 새로운 로컬 파트너를 추가로 물색하여 공급망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 사정을 알 리 없는 언론에서는 벌써 한국 기업, 난항에 부딪히다와 같은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몇몇 팀원들은 그 기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뚝심을 시험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차라는 그런 제 손에 작은 구슬 묵주를 쥐어주며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최종 질의응답 시간, 한 고위급 위원이 저를 향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수많은 경쟁사를 제치고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맡아야만 하냐는 것이었죠.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스크린에 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을 조용히 띄웠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제 아버지가 이 사막에서 흘린 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건물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기술을 넘어 사람을 위한 전기를 이 땅에 심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화면에는 우리가 계획한 현지 청년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여성 엔지니어들을 위한 전용 훈련 시설, 그리고 무더위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안전 휴식 규정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기술과 숫자를 넘어 사람의 온기가 담긴 슬라이드가 계속되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위원들의 딱딱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이 보였죠. 발표가 끝나자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사우디 위원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박수 소리는 이내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마침내 도착한 계약서 초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법률 용어들 너머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묵직한 약속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채 상환 개수, 물가 상승 연동 조항, 그리고 비준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을 밤늦도록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이 앞으로 수십 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때 사라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덕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 모든 과정은 신뢰를 쌓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흘린 땀이 우리 세대의 신뢰로 이어졌고 그 신뢰는 이제 이곳 청년들의 밝은 내일로 연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 거대한 서사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팀 채팅방에는 이미 본사와 금융기관, 그리고 보증기관 관계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저는 계약서 초안의 여백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안서 마지막에 새겨넣었던 바로 그 문장, 빨리빨리만으론 못 짓는다. 믿음이 있어야 짓는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장. 저는 수없이 고쳐맨 넥타이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단상 옆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는 우리가 건설할 발전소의 위치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부주 나이리아와 리야드 인근의 루마 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땀이 서서히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우디 측 대표와 나란히 서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아버지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듯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저는 곧바로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마침내 내가 해냈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의 한이 제 손에서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준공되는 날, 이 광활한 사막의 밤을 그 어떤 밤하늘보다 밝은 별빛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세대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그날을 향해 저는 다시 한번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착수 워크숍에서 일부 로컬 파트너들이 자재 납기와 사양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저항에 회의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죠. 저는 흔들리는 팀원들을 다독이며 즉시 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기자재는 계획대로 선발주를 진행하되 비핵심 자재는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플랜 B를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고온기 현장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고 열 스트레스 모니터링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팀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리스크 관리 대장을 갱신하고 매주 발생 가능한 모든 장애 요소를 점검하는 정기 회의를 신설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는 빨리빨리 대신 정확하고 안전하게 라는 새로운 표어가 내걸렸습니다. 속도보다는 품질과 신뢰를 우선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일주일 뒤 우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자재 납기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었고 프로젝트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기초 타설 공사가 무사히 끝난 날 현장 한쪽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역사의 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벽에는 1970년대와 80년대 이 땅에서 땀 흘렸던 이름 모를 한국인 근로자들의 빛바랜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우리가 그려나갈 최첨단 발전소의 청사진이 나란히 자리 잡았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사라가 주었던 작은 굿을 마스바알을 꺼내 벽 앞에 작은 단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약속의 증표입니다. 사라는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작으로 다른 팀원들도 각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기념품들을 하나씩 그곳에 남기고 갔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안전모를, 또 다른 누군가는 모래바람에 달아빠진 자신의 이름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해가 저물고 사막 위로 어둠이 내리자 현장을 밝히는 임시 조명들이 일직선으로 길게 이어지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사막에도 마침내 별이 켜졌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중동을 넘어 더 넓은 글로벌 무대로 이 성공 모델을 확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건의 계약 성공담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세대가 직접 써내려온 역사의 연장선입니다. 1970년대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땀으로 길을 닦고 외환위기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공장을 지켰던 그 뚝심. 그 피와 땀이 모여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세계가 놀라며 배우는 한국의 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만든 기적이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가슴 펴고 누리셔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